안녕하십니까, 윤덕용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발표할 자료들은 대부분이 조봉현 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부득이한 일정이 겹쳐서 제가 사실상 대신 발표하고 또 제 의견을 조금 더 가미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노력하셨지만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서 저라도 시간을 절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은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제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러한 이 협상에 나오게 된 동기로서 북한 내부의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 전략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남북한 간의 경제개발 전략, 그 이후에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합의문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저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에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1번 슬라이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저 1번 슬라이드 밑에서 제일 마지막 거에 보면 경제 조항이 들어있는데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 요거는 14선언에도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14선언에도 들어있는데 14선언에는 이 철도, 도로를 연결한다만 돼 있지 현대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화까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 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김여정과 이 방문단들이 한국에 와서 KTX를 타보고 철도가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조금 아까 발표하면서 그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서해 평화수역 얘기가 나오는데 2번 슬라이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어로 활동을 보장한다 하는 내용도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미 이 신문에 조금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서해안에 해안포들을 어떻게 철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서해의 평화수역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지금 남북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들은 결국은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 14선언 합의사항, 요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수준에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할 것인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경우에 첫 번째 가능한 것이 요 밑에 1단계라고 쓰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비핵화 수준에 따라서 대북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아마 북핵 신고나 동결 조치 정도로도 14선언이나 또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내용, 그리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하는 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선언 경협 분야 추진 검토. 14선언 경협 분야는 사실은 이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수역을 건설하는 건데, 그 부분은 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사찰이나 검증, 요 부분은 아까 조동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한반도, 우리 측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거를 가동해
해보겠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을 전체적으로 경제개혁으로 이끄는 마샬 플랜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시장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아까 방찬영 총장님도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다 또는 호랑이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화를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이 또 이번에는 올해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을 병진하던 정책에서 이제는 핵은 빼고 경제 개발에만 집중하겠다 해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이제는 국제화를 통해서 경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사실은 이전에 계획경제에서 진행하던 것과 같은 배급체제를 중심으로 한 공식 공장 기업소 운영이나 협동농장 운영보다는 시장을 통한 경제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시장을 통한 경제 개혁 그리고 경제 발전을 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2011년부터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미 2012년에 6.28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시장경제 요소를 더 강화했고, 2014년에는 530 조치를 통해서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시장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할 때 이제 시장 체제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개혁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습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내놓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보장하겠다. 이것도 이제 시장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하고 자원 개발하겠다는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현대화하고 정보화하겠다. 인민생활도 향상시키겠다 해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시장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만든 서베이 결과인데, 거기서도 보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80% 가까운 사람들이 장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이미 이 장마당이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한 500여 개가 존재하고 골목 시장까지 합하면 한 800여 개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 경제 모형들이 북한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까지도 이제는 카드 발급이나 온라인 상품 구매까지 가능해져서 화폐 경제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내놓은 이제 성장 전략입니다. 북한이 내놓은 성장 전략은 경제 특구 전략입니다. 경제 특구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이,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울 때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서 생산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이 경제학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생산 가능 곡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효율화시키는 노력이 사실은 시장화죠. 그래서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 위에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려면 그 사회 내에 있는 자본이나 노동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노동력은 뭐 급속하게 확대하기 어렵지만 자본은 외부 유입을 통해서 생산 여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산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특구 정책들을 합니다. 경제 특구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본이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부 자본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경제 특구 정책입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 특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방급 22개의 경제 특구 정책을 발표했고요. 중앙급이 한 14개, 지방급이 22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북한이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특구를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 특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자원 개발을 위한 거, 어떤 지역은 관광에 유리한 지역은 관광 특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특정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그런 경제 특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나성경제특구, 이거는 중앙특구죠. 그 다음에 신의주 경제특구, 이것도 중앙특구고 대표적인 경제특구입니다. 그리고 원산종합개발, 이거는 지방특구인데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 때도 활용이 된 그런 특구입니다. 그리고 강령군의 경제특구는 이제 무공해 산업, 관광특구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에너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도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제 특구 22개에 대해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외부 자원은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정도의 해외 투자를 기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특구 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지하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개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하 자원 개발도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 정책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네들의 강점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건 사실은 이때까지 이 대북 경제 정책을 쭉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신뢰를 통한 이 북한 개발 정책 해서 내놨고, 그 전에 MB 정부 때는 비핵 개방 3천 해서 또 대북 경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고, 그 이전에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 정책 같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이 남북한 간의 경협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 번 요즘 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환동의 경제권, 환황의 경제권, DMZ 평화벨트에서 H자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목표만 한번 보죠. 이 환동의 경제권은 동해 쪽에 중국 동북 삼성을 러시아 극동 지역 연결하는 물류, 관광, 자원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핫산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그런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에는 환황의 경제벨트,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동북 삼성하고 중국 환보하이권이라는 경제권하고 서해안하고를 묶는 그런 물류 중심의 경제 벨트입니다. 여기서 연결하면 경의선을 통해 가지고 서울 베이징까지 교통망까지 연결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MZ 쪽에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핵화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북한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가 이 북한의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 총장님이 늘 강조하시는데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경제 개발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경제 공부도 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 경제 성장한 것도 보여주고 뭐 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도 사실은 그런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파고에 의해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에다가 총력 매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북한의 제도도 고쳐야 됩니다. 북한의 법과 제도가 해외 투자가 들어와서 운용될 수 있을 만큼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장 개혁을 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효율성을 제고는 하고 있지만 외부의 기술, 외부의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국하고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북한 주변에 전 세계에서 경제 2위국, 3위국이 포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는 경제 10대 경제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데 이 나라들이 다 북한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절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들도 북한의 경제 개발에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 게임이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북한의 지금 어려운 점은 북한이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도 1984년에 이미 북한이 디폴트 선언을 해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불량 채무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량 채무 국가한테는 이 경제 개발 지원 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 기구를 가입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먼저 해결되어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도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가장 큰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북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아까 방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개발이 지금 사실은 점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수 있는 통일 비용을 줄이는 데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우리 이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해서 실업 문제가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의 내놓은 프로그램을 북한 보고 받으라고 했지 북한이 내놓은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라고 내놓은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부 들어서서는 북한이 지금 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놓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더군다나 새로운 지도자가 내놓은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투자만 해주면 거기서 목숨 걸고 아마 성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주체적이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수요자 중심의 북한 개발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환황해 벨트나 그다음에 환동해 벨트 이쪽에 북한이 내놓은 경제 특구하고 겹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자기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중첩되는 지역부터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하고 또 이렇게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 개발을 지원한다면 북한 개발의 속도도 더 붙고 더 성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앞에 두 분의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가 해결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